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설 명절이시죠? 잘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주 전에 제가 폴카닷이라는 코인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밴드가 있는데 그쪽에 답변을 좀 드렸고요. 물론 뭐 리플이나 이쪽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상당히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더 갈 겁니다, 여러분들. 폴카넷도 더 갈 거고요. 리플도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엄청난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코인 시장에 폭등이 예상됩니다. 폭등이요. 어찌까지나 제 예측입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으로 코인 시장을 양성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거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되돌아보시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적금 문 것보단 더 많은 수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마무리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방송이라고. 여러분들이 부자 될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겠다고요. 제 걸 보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더 큰 폭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도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코인 시장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요, 내년서부터 250만 원이 순수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떼겠다고, 양도소득세를 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 서둘러간 거죠. 너무 느려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테슬라 차를 사는데 비트코인을 사도 된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 물론 투자도 1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또 하나,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마이애미주에서 시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월급을. 앞으로 이 세상이 디지털 화폐로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주관이 비트코인이 될지 새로운 화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기득권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000원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무시했죠.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게 2천만 원까지 갔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지만 중간에 판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시 380만 원까지 갔고요. 380만 원에서 지금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기관들이 살만한 기관들은 샀고요. 아직까지 못 산 기관들도 많고요. 아직 관망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2%가 기관 2%가 조금 들어와서 띄웠는데 그게 4,500만 원까지 갔고요. 4,500만 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할 때 이게 5천만 원까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 마이애미나 이쪽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디지털 화폐를 금 대처 수단으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지금 투자에 관심을 갖기 바라시고요. 제가 지금 봐서는 코인 시장이 계속 폭등은 하겠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비트코인과 지금 리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4, 5천원까지 가야 되는 추세인데 너무 많이 떨고요. 폴카닷,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그것도 많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도 많은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언론 얘기를 잠깐 듣고, 자, 세계 정세와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상화폐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작년 11월 10일 오전 8시 기준 24시간 거래 대금이 6,283억 원에 불과했으나 11월 24일 오후 8시 3조 345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 대금이 더욱 늘면서 지난 2일 정오에는 6조 2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현재 3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고객 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고객 예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전보다 200% 넘게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작년 말보다 36%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획기적 조치가 최근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소비자들이 자사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대중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크고 위험 부담이 많아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사설 가상화폐는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각국의 정부 당국이 이 사설 이 개인 간의 이 암호화폐를 허락할 것인가, 즉 어느 정도 자체의 이 디지털 암호화폐가 쉽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달러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 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자, 돌아와서 경제 얘기를 마저 하겠는데요. 일단 북한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요, 올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제가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권이 흔들리고,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요, 북한은요, 우리나라 지원과,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솔직히 거의 지원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표시도 안 날 지원을, 거고요. 점점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얘기 마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며 간부들을 질타했는데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속에 자력갱생의 절박함이 묻어난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하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나흘 동안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을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한 달 만에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소집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달 당 대회에서 국정 운영의 노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과거처럼 빈 구호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전력난을 인정하며 올해 전력 생산 계획이 현 수준보다도 낮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을 6번 반복하며 간부들을 다그쳤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속에 자력갱생의 절박함이 묻어난다는 평가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북한은요. 자력경생이 거의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기아나 이렇게 지금 굶주림과 코로나 사태로 병이나 여러 가지 사태로 지금 복합적으로 체제가 완전히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사일도 계속 날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나라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방력 차이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 우리나라가 6일 만에 평양을 수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말이죠.
올해는 많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날 것이고요. 언론개혁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검찰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많은 잡음이 있을 거고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을 거고요. 국민들이 혼돈성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새천년으로 가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요 마지막 단계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썩으면요 말 다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썩었다는 거죠. 교회를 세습하고요, 절을 세습하고요, 절에서 화토를 치고요, 목사가요, 그랜저를 끌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줘도 다니고요. 성도들 몸종으로 생각하고요. 로마 시대 황제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리 알라고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걸 따르고 헌금하는 정신 나간 성도들도 있고요. 물론 나이 드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미친 교회고요. 사탄 교회입니다. 사탄 교회에 가시면 지옥 사탄들과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의 안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막 도장 찍어내시 지금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들도 한심하게 짝이 없게 한 해에 몇천 명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벌어지와 직업 정신으로 투철하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내가 목사네 하고 떠들고 다니는 썩어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노인네들 대형교회 노인네 중에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특히 많아요. 아들한테 세습하고 자기의 전시관을 만들고 이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전시관을 만들어라는 성경책에 어디 나와 있나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대로 제사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나간 분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차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은 많이 썩었습니다. 70% 이상이 우리나라 교회들은 썩었다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되고요. 헌금을 주셔도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악마의 사탄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목사들을 도장 찍듯이 막 찍어낸다는 거 지금 알고 가셨습니다. 언론 얘기를 좀 마저 듣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건 모든 것은 새천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진통의 과정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강대국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변방국가가 아닌 세계 2, 3위의 국가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라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말을 좀 듣고 가십시오. 마저 나눌게요, 얘기를. 어느 정도면 목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강훈 목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던 신학원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6개월 만에요? 네네. 6개월 만에 다니실 수 있으실까요, 안수를? 아니 저는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준다고 해서 해도 다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문은 닫은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가훈 목사가 이제 다시 재수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문의를 했을 때는 자신 있다. 6개월 만에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설명을 6개월 했습니다. 만에 목사가 된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고 신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통상적으로 6개월 만에 목사가 됐을까요? 다들 신학대학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기간 차지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한 6, 7년 정도가 최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는 어느 과를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예. 신학대학원 3년은 졸업을 해야지 이제 전도사로서 좀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수련 기간을 1, 2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단별로 좀 다릅니다. 이름은. 그리고 이 절차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 어떤 전도사 혹은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후에 그 다음 또 수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 또 수련 기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소 6년, 빠르면 6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10년까지 걸리는 기간이죠. 6년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해주겠다.
해마다 투표 처리되면 20억에서 40억의 돈이 뿌려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도 네, 저희가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좀 다른 영상이 잠깐 나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6개월 만에 여러분 목사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되려면 10년 공부해야 돼. 10년을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3%에서 5%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런 놈의 신학을 공부하면 뭐하겠어. 그리고 목회를 하는 3명, 4명, 5명도 목회를 제대로 해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신학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타락해서. 에이 어차피 한국교회만 한 거. 나는 내 할 사명은 해야겠다 하고 신학 특강을 소집했는데 아주 엑기스 박진감 있게 6개월을 특강을 해서 6개월 끝난 뒤에 바로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미 안수 받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자, 이대욱 기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말이죠. 네. 혹시 저렇게 정말 6개월 만에 목사가 된 목사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의 전체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도대체 뭐 가늠이 될까요? 한번 질문을 해봤을 것 같은데. 신교 내에서도 참 추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는 저희가 한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개신교계가 한참 성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원이라는 어떤 교육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신학원, 어떤 대안학교 개념의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 신학대학원들이 체계가 잡혀지고 중요 교단마다 대부분 아주 철저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대학원들이 다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세태냐면 교회 간판 하나만 달아서 신학대학원 간판 하나만 달아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듣는 게 공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를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정광훈 목사가 지금 재수감되면서 일단 중단됐다. 네. 이대욱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곳에서 이미 목사를 배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찾은 신학원들을 세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학원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학원들이 나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은 1년 안에 다 해주겠다. 1년 안에. 얘기를 하는 곳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특히 또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험 문제와 답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그걸 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들으셨죠? 시험 문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학비만 내면 돼요. 수백만 원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지금. 중요한 건요,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명품백 나와 있지 않고요, 벤츠 나와 있지 않아요. 제네시스 안 나와 있고요, 그랜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시대에 마차가 있었습니다. 황금마차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니셨어요. 지금 목사들은요, 걸어 다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의 형편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서 어흥거리고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하고요, 교회 앞마당 쓰르라고 해요. 자기네는 안 닦아요, 안 쓸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한테 막말하고 까불지마 이런 말을 하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돈을 내시면 사탄의 앞잡이를 노릇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천년 열릴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러운고 치사하고 엉망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을 캐려면 흙과 모래와 모든 것을 물과 섞어서 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천년을 가기 위한 걸음을 지금 섞어서
금을 캐듯이 섞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을요. 이 사회에 목사라고 떠드는 쓰레기들, 이 사회에 스님이라고 떠드는 쓰레기들, 이 사회에 정치인이라고 떠드는 쓰레기들, 이 사회의 모든 쓰레기들,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드러나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짓을 한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질 겁니다. 심판은 신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통금을 내시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라는 사람한테 세배를 하고 이런 교회는요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미친 교회예요. 그 인사를 받는 목사는 대가리 총 맞은 새끼예요. 그거는 어디 그런 성경이 써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이비 중에 최악의 사이비예요. 그 위에 최고 루시퍼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았다는 거죠. 감사한 나름입니다. 이런 게 드러났다는 게요. 새천년의 깃들은 기초부터 닦일 겁니다. 기초부터. 추추돌이요. 하나씩 올바른 추추돌, 세모난 추추돌이 아니라 반듯하고 네모난 추추돌이 깔리기 위해서는요. 땅바닥부터 다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를 다 치워야 돼요. 올해 내년 쓰레기들이 다 치워질 겁니다. 2년 동안.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대우로 간다고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힘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국민의 힘은 여러분들 천심입니다. 천심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깃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미얀마 사태, 민주사태가 지금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깃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나요? 촛불 시위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항쟁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끌고 갈 엄청난 민족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이제 새천년의 깃털을 닦는 쓰레기들을 닦기 위해서 쓰레기들을 다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2, 3년 걸릴 거라는 거 모두 힘을 내시고요.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게 가슴을 피고 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온갖 쓰레기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역적질을 한 모든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사들, 나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들, 나의 이익을 위한 검사들, 나의 이익을 위한 사법부들 다 쓰레기.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비장 꼽혀놓은 신문사들, 그런 것들, 대기업들 다 하나씩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법을 재정비하고 새천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 2, 3위의 강대국으로 갈 것이고요. 강대국이 돼서 우리가 남의 나라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새천년으로 간다는 것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누트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